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급 단기 합격하기. 제가 이전에 유튜브로 한번 영상 한번 촬영했었는데 이제 이 9급 단기 합격하기 책을 읽어보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볼 만한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넣어서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세 분이 같이 쓰셨어요. 첫 번째는 7개월 만에 국회지 8급, 국가지 7급에 붙은 초단기 합격자. 그리고 9급 4관왕, 7급 2관왕 현직 공무원. 그리고 이 책의 독특한 특징이 공무원 시험 담당 기자분도 같이 쓰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책이 나온 시기가 아마 2013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공무원 이제 시장의 어떤 경향이나 트렌드나 그런 거를 적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강사님들이 지금 이제 공무원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마 이런 강사님들이 추후에 아마 스타 강사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다 맞았어요. 자, 관련해서 제가 오늘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무슨 공부법에 집착하지 마라. 9급은 공부 반복론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모두들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에 왕도는 없다. 왕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수능부터 공시에 이르기까지 수험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수험 카페에 올라온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100명의 합격자가 있다면 그들이 공부한 과정 또한 조금씩 다르다. 똑같은 방식으로 합격한 경우가 있다면 10중 8구는 학원이 개입하고 마케팅한 합격 수기일 가능성이 크다. 수험가에 많이 알려진 공부법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기는 쉽지가 않다. 고시 상관왕인 고순덕 변호사의 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하는 하루 16시에서 17시간 공부법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불합격을 피하는 법은 공학도였던 저자가 사법시험에 도전한 자신의 공부 방법을 펴낸 신뢰할 만한 책이다.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수험생들이 참고할 만하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보면서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공부법인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진솔하다. 단, 저자의 공부 능력과 습관, 그리고 의지가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기 바란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 이제 공부법 다양한 걸 많이 참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나 어떤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 특히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상위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전공자분도 계시고 해서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따라하는 게 약간 좀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공부법을 보지만. 자, 그리고 아침에 눈 공부법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아공법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서와 강의는 건너뛰고 기출문제집 중심의 공부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공법을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이제 아공법 책을 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이 아마 아공법을 쓰신 분이나 아공법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도 기본서를 보고 기출을 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한 상태에서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기본서를 보지 말고 기출을 집중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가능한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기초 수험생들은 그냥 무턱대고 기본서 안 보고 기출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거의 제 생각하고 많이 비슷하게 해서 저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공시에 입문해서 기본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나 기본서를 이미 익힌 사람들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수생들에게는 기초 공부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초신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법이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가 지금 보시면은 뭐 7개월 만에 국회직 8급, 그리고 국가직 7급에 붙은 초단기 합격자. 그러니까 요즘 최신 단기 합격자분들은 이제 보통 9급에서 이제 단기 합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찐이라는 거죠. 그리고 9급 4관왕, 7급 2관왕.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쓴 책인데 눈높이를 상당히 잘 맞췄어요. 기초 수험생들에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 자체를 공시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수험생들이 어떻게 다짜고짜 천적이 훌쩍 넘어가는 기출문제집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출문제집 공부가 시험 공부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고시에서 공시에 이르는 모든 시험의 상식인데 이것을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고 한 것처럼 흰주어 이야기하는 것도 종가장된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공부법이 자신을 합격시켜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도의 주관식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시와는 달리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은 무슨 거창한 공부법이 요구되는 시험이 아니다. 핸드폰도 정지시켜가면서 독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 어렵지 공부 방법은 매우 단순한 공무원 시험이다. 취지는 공무원 시험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촘촘하게 짜집기 해놓은 기본서를 1쪽부터 제대로 이해하면 진도를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과목은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집을 공부해서 해당 과목의 출제 포인트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반복해서 보면 된다. 이처럼 공부하기가 고달퍼서 그렇지 공부법 자체가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해요. 우리가 기본서 강의 필요하신 분들 강의 보면 되고 기반이 있는 분들은 기본서 안 보시고 기출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매우 단순한 내용을 무슨 거창한 그 무엇이라도 있는 양 주장하는 노량진 강사의 책에 저자가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9급과 7급 같은 객관식 시험에서 어떤 반법론이 완벽한 것처럼 반법론을 운운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떠한 법도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합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과 수험 비용이 없었다. 이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줄이며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도 무슨 특별한 공부법이 아니라 다양한 공부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치사 선택하기를 바란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양한 공부법을 보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무조건 자신의 공부법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책의 저자분들처럼 자신들의 공부법도 그냥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맞는 거 위주로 선택해서 치사 선택하기를 추천한 책이 있다는 거죠. 저는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학원에서 많은 학생분들을 관리하고 학교생들을 배출하고 온라인에서 많은 학교생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 수험생들의 다들 수험 스타일, 베이스, 공부하는 습관, 언어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끔씩 자신이 합격했던 공부 방법이 절대적인 진리이냐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법을 뭐 강의로 파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저도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과연 그분들이 정말 많은 합격수기랑 공부법을 참고를 했는지가 저는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알 수 있는데 수험생분들도 다들 달라요, 개개인이. 근데 그거를 어떤 한 가지 특정 공부법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너무 자기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다. 그 두 번째, 상담을 아마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해봤을 것이다. 해봤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상담을 만약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너무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상담하는 영상을 봤을 때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틀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상담을 하니까 소통을 하면서 약간 학생분들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약간 좀 설교한 듯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봤을 때도 저도 약간 좀 아쉬운 감도 있고 또 그런 상담 받는 수험생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상 수험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합격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시험은 전국법을 돌파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경기이다. 왜냐면 수많은 선수들이 이미 거쳐간 게임의 룰이 확실한 경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발한 요령을 찾겠다는 욕심이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혼자서 걷겠다는 시도는 하지 말 것을 권한다. 자, 좀만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만 더 넣어볼게요. 공부법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공부법을 도움을 많이 받는 이제 수험생들 계세요. 누구냐면 자신에게 이 공부 방법은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는 이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합격생분은 나랑 비슷한 수험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신과 잘 맞는 공부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똑같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그런 수험생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베이스가 없는 수험생들이에요. 그런 수험생들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전 과목 무료 학습 설명회 이제 진행하면은 항상 제가 늘 질의응답을 답을 받아요. 그러면 자주 질문하는 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분의 공부법을 봤는데 자신이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수험생분과 상담을 하면서 수험생분의 스타일이 공부하는 수험 스타일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공부법의 합격생분은 또는 합격자분은 이런 특징에서 서로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또는 이런 점에서 맞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공시에서는 그게 약간 힘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변형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주거든요. 많은 이제 기초 수험생들이 약간 좀 절실하니까 성적이 잘 안 올라가지고 불안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뭐 상위권 공부 방법이나 뭐 의대 공부법 아니면 뭐 의사 공부법 변호사 공부법 등등등 많은 걸 참고하는데 저는 약간 좀 우려되는 점이 기반이 다르다. 그래서 무턱대고 뭐 합격수도 마찬가지죠. 베이스가 아예 다른데 단기 합격생들 중에서 웬만한 단기 합격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들 국어, 영어, 한국사 특정 과목에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다 듣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강의만 듣고 많은 양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을 하는데 노비스 초시생분들이 그걸 쫓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빼면은 본인들도 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추가적으로 전에 다뤘던 김구구님의 구력 충전에도 비슷한 약간 좀 의견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루 한 과목씩 보는 것은 어떤가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험생이 이야기한다. 이미 많은 합격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하루에 한 과목씩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쓴 웃음이 나온다. 어차피 합격자들은 다 만나본 것도 아닐 테고 이런 종류의 단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수험생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며 이분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급공무원 시험에 이런 공부법처럼 공부법을 논파할 필요가 없다. 여하튼 자꾸 공부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해보고 느끼기에 편안하고 지속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 방법과 스타일을 스스로 구축하여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서 흐뭇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공부법이다.
생각하는 공부, 되는 공부는 반드시 이 흐뭇함이 동반된다. 좀 더 읽어볼게요. 지루해진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점수와 직결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때는 바로 과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다시 임팩트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김구군님께서는 한 과목 공부 방법이 아니라 아니 지겨우면 바꿀 수도 있지. 여러 과목 공부도 상관없다.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또 암기거리들은 평소에 고정해 두어야 하는데 인터넷을 활용하면 좋다. 자, 여기서 잠시 여기까지 읽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시 또 한번 넣어볼게요. 이전에 뭐 한 과목 공부법, 여러 과목 공부법 참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늘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둘 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을 했죠. 왜냐면 각각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문제일 뿐이에요. 한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장점은 한 과목에 집중하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거고 그 과목을 빠르게 진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 그만큼 늦어지고 다른 과목의 감을 잃는다는 거.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생각하면은 여러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과목에 비해서 느리다는 건 단점. 하지만 장점은 그래도 다른 과목을 같이 감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개인 스타일 차이예요. 왜냐면 한 과목을 하든 뭐 세 과목을 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면 서로 섞이거든요. 한 과목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빨라지면은 나중에 다른 과목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뭐 세 과목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느리지만 계속 회독을 하다 보면 빨라지고 그럼 나중에 한 과목 공부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특정 과목이 너무 느려요. 그럼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국어랑 영어라는 과목은 언어 과목이고 언어 과목의 특성상 언어 과목을 그래도 꾸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영어는 한 과목 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만약에 한국 사람 공부한다 할게요. 그럼 영어 과목 어떻게 유지하려고요? 그래서 한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도 영어는 또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영어가 없는 과목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서방직렬이나 과목 바뀌고 그리고 경찰직렬 그런 과목들은 그런 직렬들은 한 과목 공부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다른 과목 하면은 집중할 수 없거나 너무 정신이 분산되거나 연속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공부할 습관이 있는 상위권 분들의 공부 방법. 뭐 김구군님처럼 한 과목 공부하다 보면 집중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각각 수험생들의 스타일 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무조건 자기 공부 방법이 맞다고 말하시는 분들, 특히 뭐 한 과목 공부 방법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맞다고 하면은 거꾸로 말해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한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차이는 아닌데 가끔씩 인터넷 영상을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한 과목 공부를 못하고 하고 어떤 변호사님도 무조건 한 과목 집중해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맞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개개인 수험 스타일 차이다. 그 둘은 어차피 나중에 섞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부처들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 보편적인 공부법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법이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이렇게 다뤄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